그 밤, 서울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나는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다. 팔에 스민 상처가 타들어가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다. 내가 가족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그 뒤에 서 있는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만족스러웠다. 2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타박상은 나아질 테고 부러진 갈비뼈도 회복될 테지만 어머니의 그 얼굴은 영원히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때로는 보호해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괴물이 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 이름은 김지은, 32살이다. 서울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순간을 헤쳐나가도록 돕는다. 나 자신도 여전히 내 어둠과 싸우고 있지만 그 비 내리는 11월 밤, 나는 25번째 생일을 홀로 축하한 참이었다. 강남의 좁은 원룸에서 케이크 위에 초를 끄고 나서야 겨우 안도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다. 벽시계가 자정 7분을 가리킬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벽이 흔들리고 이웃들이 경찰을 부를 만한 폭격 같은 소리. 현관문 구멍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미 심장이 말했다. 그 남자다. 박성호였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값비싼 정장 차림으로 흐트러져 서 있었다. 그 뒤에 악몽 속 유령처럼 어머니 이민경이 서 있었다. 복도 쪽을 불안하게 훑는 눈빛. 문 열어. 지은아, 성호의 목소리가 얇은 문을 뚫고 울렸다. 내가 저지른 그 짓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내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쥐었다. 2년 넘게 그들을 보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연락을 끊은 이후로. 가세요, 아저씨. 취하셨어요. 경찰 부를게요. 이년아, 그의 주먹이 다시 문을 내리쳤다. 문틀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다. 내가 민경이를 나한테서 떼어놓으려고? 그 한심한 편지들로 구멍 너머로 어머니가 성호의 팔을 잡는 게 보였다. 제지하려는 게 아니라 지탱하려는 듯 했다. 그 단순한 동작이 어떤 칼날보다 깊게 베었다. 제발 내 목소리가 갈라지며 흘러나왔다. 그냥 가세요. 내일 이야기해요. 술 깨고. 그때 성호가 뒤로 물러서더니 돌진했다. 문이 폭발하듯 안으로 쏟아지며 잠금쇠가 나무 파편과 함께 날아들었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카운터 위에 케이크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25개의 초가 이미 꺼진 채. 그는 세 걸음 만에 방을 가로지르며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앞으로 끌어당기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목을 할퀴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힘은 막강했다. 그는 나를 벽에 내동댕이 쳤다. 어깨에서 뻑하는 소리가 나며 불꽃 같은 통증이 팔을 타고 퍼졌다. 넌 항상 문제였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위스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판단하고 내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눈물과 고통 속에서 나는 그를 지나 어머니를 봤다. 부서진 문간에 서서 충격에 얼어붙은 게 아니라 도움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차갑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내가 헐떡였다. 제발. 어머니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피해 마치 청소하듯. 그리고 그녀의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산산조각 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지은아. 우리가 내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갚아. 성호의 소나귀가 더 세게 조여들더니 나를 옆으로 던졌다. 커피 테이블에 부딪히며 갈비뼈가 퍽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숨이 막혔다. 생각할 수 없었다. 몸을 웅크린 채 통증이 온몸을 휘감는 걸 견딜 수밖에. 진작에 손봤어야 했어.
성호가 내 위에 서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경이가 항상 너를 감쌌지? 내가 돌아설 거라고.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왔다. 절박한 순간 그녀가 도울 거라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내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완벽하게 손질된 손으로 내 얼굴에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가짜 애정을 흘렸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됐어. 그녀가 속삭였다. 내 작은 삶을 살고 우리를 잊으면? 그런데 그럴 수 없었지? 그 편지들, 도움받으라는 자료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줄 아나?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 순간 바닥에서 헐떡이며 나는 25년 만에 진실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성호와 함께한 세월 속에서 그녀는 다른 존재가 됐다. 그의 자발적인 공범자. 자유보다 세상을 선택한 채 그 안에서 힘을 찾은 여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성호가 욕을 내뱉었다. 이웃 중 하나가 112에 신고했군요.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문 쪽으로 끌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족은 배신하지 않아. 그들은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피가 카페 위에 스며들고 케이크가 비웃듯 뒤에 놓인 상태로 도움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곳에 누워있으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그들이 한 말 중 하나는 맞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내 어린 시절은 아버지 김현우가 세상을 떠난 날 끝났다. 7살 때 병원방에서 소독약 냄새와 거짓 희망 속에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폐암이 그를 조금씩 앗아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간단했다. 엄마를 잘 돌봐. 우리 딸, 나는 약속했다. 일부 약속이 쇠사슬이 된다는 걸 모른 채 아버지 죽음 후 첫 해, 어머니 민경은 슬픔 속에서 강인했다. 낮에는 치과 사무실에서, 밤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며 우리 작은 인천 아파트를 지켰다. 돈이 빠듯할 때 아침을 저녁으로 먹었지만 그녀는 그걸 모험처럼 만들었다. 밤에 먹는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 왜냐면 반항적이니까. 우리가 세상과 맞서던 시절, 가난하지만 온전했다. 상처받았지만 함께였다. 11살 때 모든 게 변했다. 어머니가 사장님의 재무 세미나에서 박성호를 만났다.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였다. 아버지가 보통 키에 부드러웠다면 그는 키 크고 위압적이었다. 가난한 선생님이던 아버지와 달리 그는 은행 고위 임원으로서 강남의 큰 집과 벤츠를 가졌다.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처음엔 완벽하게 연기했다. 우리를 롯데월드에 데려가고 내가 별을 좋아한다고 하자 천문학 책을 사줬다. 매주 금요일 어머니에게 비싼 꽃다발을 가져오며 우리 미래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야. 지은아,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 장례식 후 처음으로 눈이 밝아졌다. 우리를 돌봐주고 싶대. 6개월 후 약혼했다. 우리는 성호의 집으로 이사했다. 필요 이상으로 큰 한옥 스타일 집, 가구로 채워도 빈 공간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밤 일을 그만뒀다. 성호가 필요 없다고 고집했다. 결혼 1주년 후 마스크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을 비판하고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요구하고 언니와의 점심을 취소시키며 가족 시간은 나와 함께라고 했다. 처음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냥 조용한 권위로 반대를 배신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어머니가 줄어드는 걸 봤다. 16시간 일하던 여자가 이제 커피 브랜드를 잘못 산 걸 사과했다. 밝은 색 옷을 포기하고 성호가 좋아하는 차분한 톤으로 바꿨다. 친구들은 나쁜 영향이나 수다쟁이로 치부되며 사라졌다. 우리 세계는 성호의 허락된 원 안으로 줄었다. 14살 때 첫 멍을 봤다. 팔뚝 위쪽에 작은 자줏빛.
높은 선반에 손을 뻗을 때만 보였다. 문에 부딪혔어. 그녀가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말했다. 하지만 문은 손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날 밤 성호가 클럽에 간 사이 그녀의 침대에 앉아 말했다. 엄마, 그 사람과 안 살아도 돼요. 그녀가 나를 봤다. 3년 만에 10년 늙은 눈빛. 넌 이해 못해, 지은아? 여기서 좋은 삶을 살고 있어? 내 방도 있고 대학 돈도. 감사할 줄 알아? 하지만 엄마를 때려. 나를 사랑해. 그녀의 확신이 어떤 비명보다 무서웠다. 기준이 높은 거야. 내가 더 나아져야 해. 16살이 되자 우리 집은 지뢰밭이었다. 성호의 기분이 하루를 좌우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침묵으로 식사, 누가 도전하면 차가운 어깨와 날카로운 말로 갚음. 그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내 아버지처럼 약해 또는 내 엄마가 진짜 남자를 만나서 내를 키우는 게 당연해. 최악은 어머니가 그를 옹호하는 거였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폭발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세상과 맞서던 여자가 이제 자신을 위해 싸우지 못했다. 나는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모든 A 학점은 탈출의 발판. 고급 수업은 사다리. 눈이 타들어 갈 때까지 공부하며 서울대학교 장학금을 땄다. 내 생명줄, 탈출 전략, 성호가 통제와 공포로 쌓은 가족에 대한 배신. 대학 가기 전날 밤 마지막 시도였다. 나랑 같이 가, 엄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그녀가 문간에 서서 기억보다 작아 보였다. 고개를 저었다. 이게 내 삶이야, 지은아. 너는 더 나은 걸 만들어라. 다음 날 차를 몰고 집이 후미경에 사라질 때 나는 이해했다. 때로는 자신을 구하는 게 타인을 버리는 거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그녀를 데리러 돌아올 만큼 강해지리라. 그녀가 구원을 원치 않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집안 침묵은 비명보다 컸다. 고막을 누르고 폐를 채우고 숨소리조차 두렵게 했다. 14살 무렵 나는 지뢰밭처럼 그걸 헤치며 다녔다. 첫 폭력을 목격한 건 드레스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스스로 산 세일 중인 네이비 드레스. 그녀가 살짝 돌며 보여주자 옛 자아의 그림자가 스쳤다. 비서처럼 보이네.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예쁜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이미 물러났다. 그는 일어나 신문을 바닥에 던지며 식탁 접시를 벽에 집어던졌다. 김치 국물이 어머니의 옛 자격증에 튀었다. 성호가 그녀를 내리게 한 그 증서들. 예쁘다는 의견을 물어보면 말할게. 그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차분했다.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정리해. 내일 반품하고. 어머니가 즉시 무릎 꿇고 맨손으로 주었다. 내가 돕자. 성호의 목소리가 나를 얼렸다. 그녀가 하게 해. 배워야지. 나는 얼어붙어 서 있었다. 학교위원회와 싸워 나를 고급반에 넣던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굴욕당하며 바닥을 기고 사과했다. 그 이미지가 내 사랑의 개념에 영원한 흉터를 남겼다. 멍은 더 잦아졌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 팔뚝, 갈비, 허벅지. 어머니는 컨실러 전문가가 됐다. 매일 아침 20분 동안 자신을 다시 칠했다. 아무도 안 볼 때 움찔하는 걸 봤다. 앉기 전에 망설이는 걸, 성호가 빨리 움직이면 피하는 걸. 엄마 16살 때 세탁실에서 조용히 우는 그녀를 찾았다. 뺨뼈에 새 멍이 피었다. 완전히 숨기기 힘든 높이. 화장실 문에 부딪혔어. 그녀가 자동으로 말했다. 나를 보지도 않고. 엄마, 제발. 이건 정상 아냐? 사랑 아냐? 그녀가 돌아봤다. 그 빈 눈빛이 성호보다 무서웠다. 내가 사랑을 뭘 알아?
지은아, 아직 애잖아. 결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족 지키는 게 이해 못해. 이건 가족 아냐 에 내가 속삭였다. 감옥이야. 그녀가 나를 때렸다. 세게 아니지만 충격. 어머니는 전에 손을 댄 적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 우리 딸 정말 미안. 세탁제와 공포 냄새가 나는 포옹.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마. 성호가 들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학교 끝내고 나가. 제발. 그때 이해했다. 어머니는 성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다. 그의 세계관을 내면화했다. 피해자이자 간수, 희생자이자 집행자. 스톡홀름 증후군이 완성됐다. 나는 천문학 책 뒤에 숨긴 일기에 모든 걸 기록했다. 날짜, 사건, 사진. 가정폭력 통계 연구, 한라인 번호 외우기, 탈출 자료 인쇄. 그녀가 찾을 만한 곳에 숨겼다. 보석함, 로맨스 소설 사이, 겨울 코트 주머니. 그녀는 모두 찾아버렸다. 증거를 파괴하는 걸 발견한 날, 마지막 대면. 성호가 포항 컨퍼런스에 간 저녁. 왜 도와주게 내버려두지 않아? 내가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매니큐어를 바르며 손이 완벽하게 안정됐다. 도움. 내가 도우려 해? 그럼 더 악화시키지 마. 내가 그를 도발할 때마다 나를 봐. 나중에 나한테 풀어.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더 힘들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맞는 게 내 탓이야. 그는 때리지 않아. 그녀가 차분히 말했다. 두 번째 코트를 바르며 잘못할 때 바로잡아. 차이야. 엄마, 내 말 들어봐. 아니, 내가 들어. 그녀가 병을 세게 닫았다. 이 삶을 내가 선택했어. 불확실보다 안정, 고생보다 편안. 내 아버지 죽은 후 그 시절 기억 안 나? 동전세며, 지쳐서 쓰러지며, 매일 내 먹일 걱정. 성호가 우리를 구했어. 엄마를 파괴하고 있어. 그녀가 나를 봤다. 정말 봤다. 가장 슬픈 미소. 어쩌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한 파괴야. 대부분 사람들보다 통제력이 있어. 3개월 후 대학 갔다. 문간에서 포옹하며 성호가 서재에서 지켜봤다. 그의 존재가 부재조차 어둠이었다. 그녀가 귓속말했다. 뒤돌아보지 마, 지은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나는 매일 뒤돌아봤다. 서울에서 새 삶을 쌓으면서도, 그녀를 이해하려 심리학 공부하면서도, 트라우마가 뇌를 재배선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옹호하게 한다는 걸 배우면서도, 침묵은 대학까지 따라왔다. 하지만 이제 다른 질감이었다. 기다림의 침묵, 힘 모으기, 계획 세우기. 때로는 사랑의 가장 큰 행위가 누군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잊었을 때조차 구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줄 만큼 강해지는 거. 자유는 기숙사 2시라면 맛이었다. 소금 섭취를 감시하는 이 없이 웃음은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아도 됐다. 서울대학교에서 성호 그림자 없는 김지은이 누구일지 발견했다. 룸메이트 수진이 문 닫히는 소리에 움찔하는 나를 처음 알아챘다. 괜찮아. 복도에서 누가 세게 문 닫을 때 괜찮아. 이 자동 응답. 하지만 수진의 친절한 눈과 인내가 과분했다. 천천히 내 이야기를 풀었다. 그렇게 최은호를 만났다. 수진이 가족 문제 지원 그룹에 끌고 갔다. 은호는 그곳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지지했다. 내가 강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혼자 싸울 필요 없어. 그룹은 내 피난처가 됐다. 심리학 전공으로 트라우마를 공부하며 내 경험을 이해했다. 졸업 후 정신건강센터 취직. 그곳에서 상담하며 내 고통을 타인 도움으로 바꿨다. 하지만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생일 카드에 가정폭력 자료를 몰래 넣어 보냈다.
이게 사랑 아냐? 엄마의 답은 없었다. 2년 후 성호의 전화가 왔다. 어머니 폰으로. 내가 보낸 그 쓰레기들 때문에 민경이가 동요해. 그만해. 나는 대답했다. 엄마를 구하려 해. 그는 웃었다. 그녀는 이미 선택했어. 너처럼 약하지 않아? 그 밤 공격은 그 통화 후였다. 그들은 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어깨 탈구, 갈비뼈 골절, 타박상. 경찰이 진술을 받았고 녹음된 112통화가 증거가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안에 있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다음 날 나는 변호사 한지연을 고용했다. 이건 끝내야 해. 지연이 말했다. 증거가 탄탄해. 가정폭력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어. 나는 16살 때부터 모은 일지, 사진, 통화 녹음을 줬다. 이게 전부야. 지연이 놀랐다. 이건 가장 철저한 기록이야. 성호는 유명 변호사 이준혁을 썼다. 피해자를 불안정하고 복수심 강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전문가. 상관없어. 내가 말했다. 내겐 그들이 예상 못한 게 있어? 뭐?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준비 기간은 물리치료와 트라우마 치료의 연속. 지연이 케이스를 쌓는 동안 준혁은 내가 초대했다거나 먼저 공격했다거나 정신건강 이력이 증언을 신뢰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서 성호를 마주했다.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나는 14년 학대를 이야기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거짓말이야. 그가 말했다. 지은이는 항상 문제가 많았어. 아버지 죽음 때문에.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하지만 녹음이 있었다. 그의 취한 목소리,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내 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가 한 번 방문하려 했다. 새 보안 아파트에서. 데스크가 전화했다. 아니라고 해. 모니터로 그녀를 봤다. 1시간 서서 떠났다. 그날 밤 보이스메일. 지은아, 제발. 무서웠어. 그 말 진심 아냐? 성호가 시켰어. 가족으로 풀자. 고소 취하해. 지연에게 재생했다. 증인 조작 추가. 은호가 임시로 내 소파에서 잤다. 먹이고 병원 데려다주고. 수진이 법대 스터디 그룹을 데려와 거실을 전략실로 만들었다. 기자 친구 태민이 미디어 보도를 정확하게 유지했다. 내겐 군대가 있어. 치료사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답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바닥에 피 흘릴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야. 재판이 3개월 후로 잡혔다. 성호의 보석금은 5억, 즉시 지불. 접근 금지 명령으로 150m 이내 못 왔지만 나는 여전히 그림자에 놀랐다. 자물쇠를 확인했다. 지연과 증언 연습 중 그녀가 물었다.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생각했다. 그가 대가 치르게. 하지만 더는 엄마가 그녀가 된 걸 봐야 해. 공개적으로 직면하게. 그 후엔 그들 다시 안 봐. 지연이 손을 잡았다. 정의를 줄게. 내 삶 돌려줄게. 하지만 나는 이미 되찾고 있었다. 숨는 대신 싸우는 매일, 비밀 대신 진실 말하는 매 순간, 주어진 가족 대신 선택한 가족에 의지할 때마다. 그 소녀는 사라졌다. 아파트 바닥에서 피 흘리던 여자가 일어났다. 피해자 그만. 재판은 내 독립선언. 사랑과 고통이 동의어라 가르친 이들에게 작별. 법정은 오래된 나무와 불안 냄새. 지연과 은호 사이에 앉아 손을 안정되게 올렸다. 성호가 비싼 정장으로 들어왔다. 존경받는 은행원 마스크. 술 취해 문 부순 놈이 아니었다. 모두 일어나세요. 김혜정 판사님, 법정 집행인이 말했다.
혜정판사는 가식을 꿰뚫는 명성. 준혁이 먼저 게시 변론. 나를 복수심 강한 딸로 그렸다. 김지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정신건강 문제, 아버지 죽음 트라우마로 어머니의 새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결혼을 파괴하려는 캠페인입니다. 지연의 응수는 날카로웠다. 112 녹음 재생. 내 비명이 법정에 울렸다. 배심원 몇이 움찔했다. 이건 14년 학대 패턴. 남자가 의붓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아내를 공범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첫날은 경찰, 구급대원, 의료인 증언. 내 상처 사진이 화면에. 탈구 어깨, 골절 갈비, 보라 구름 같은 멍 응급의사 박 박사가 말했다. 지속적 폭행과 일치. 사고 아냐, 내 차례. 이름 말씀해주세요. 김지은입니다. 6시간 동안 이야기. 모든 세부, 사건, 어머니의 느린 변신. 준혁이 자주 이해 제기, 리듬 깨려 했지만 계속했다. 멍 발견, 깨진 접시, 집을 질식시킨 침묵. 11월 15일 밤, 지연이 유도. 생일 홀로 축하 중 어머니 폰으로 성호가. 생일 카드에 환해. 자정 7분 도착. 문 열었나? 아니요. 성호가 차 부수듯 열었어요. 그 후 성호를 직시하며 머리 잡고 벽에 어깨 탈구, 어머니 지켜봤어요. 멈췄다. 무게 느끼게. 내가 당연하다고 했어요. 준혁이 3시간 교차 신문. 수년 치료 받았죠? 내부 학대, 가정 트라우마 때문. 어머니 학대 주장하나 그녀는 고소 안 해돼? 트라우마 결속. 세장을 자유보다 선택. 아니면 과장일까? 그럼 녹음 설명해보세요. 그는 못했다. 성호는 4일차 증언. 세련된 연기. 화냈다 인정하나 내가 도발했다고. 아버지가 되려 했어. 눈물까지. 하지만 지은이가 민경이를 독살했지. 문 부순 건 지연 교차. 세게 두드렸을 뿐. 폭행. 팔 잡아 말하려 이 지연이 녹음 재생. 존경 배워야 해. 충격 소리. 내 비명. 팔 잡는 소리 아냐, 박씨. 내가 두려우면서도 필요했던 순간. 어머니 증언. 보수적 드레스, 머리 묶음, 교회 주부처럼. 성호 제지하려 했고, 무서웠고, 녹음 맥락 왜곡됐다고. 상황 진정시키려 눈물 훔치며. 지연이 천천히. 박 여사,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라고 했죠. 어떻게 진정. 기억 안 나. 녹음 재생. 어머니 목소리 분리. 그녀 얼굴 무너지나 수치가 아니라 분노로. 지은이가 가정폭력 자료 보내 화났죠. 지연 아빠. 우리 관계 이해 안 해서. 학대받아서. 결혼 파괴하려 해서. 말이 폭발. 마스크 완전 벗겨짐. 성호 선택했어. 안정 선택. 완벽한 아버지 죽고 더 나은 사람이 대체한 걸 못 받아들여. 법정 조용. 준혁조차 놀람. 더 나은 사람, 지연이 부드럽게. 딸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는데 어머니 턱 들음. 현우는 약했어. 꿈과 원칙 말하며 고생만. 성호는 강해. 원하는 걸 쟁취해. 딸 아프게 해도 규율 필요. 자리를 받아들이면 자리. 감사, 침묵. 사라짐. 이 어머니가 나를 봤다. 사라졌어야 해, 지은아. 배심원 심해 3시간. 14년 고통 검토. 어머니 진실 드러난 순간 결정. 2급 폭행죄, 피고 박성호 유죄. 불법 침입죄, 유죄. 괴롭힘죄, 유죄. 각 유죄가 내 가슴짐을 덜었다.
성우 얼굴이 자신에서 혼란, 분노로. 해정 판사 선고 신속 엄중. 박성호 씨, 25년 형 집을 전장으로 어머니를 무기로 만든 당신. 교도소에서 괴물된 자신 반성하세요. 집행인이 데려갈 때 성호가 어머니를 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린 채 무관심. 나 대신 그를 선택했듯 이제 자신 대신 그를. 그녀가 된 사람. 법원 밖 햇살이 달라졌다. 더 깨끗. 은호가 손잡으며 지연이 안았다. 해냈어, 그녀 말했다. 법원을 보며 어머니가 홀로 택시 타는 걸 봤다. 빈 집으로. 빈 감옥으로. 내가 말했다. 선택한 가족, 미래, 자유로 돌아서며. 해냈어. 법원 계단이 과거와 미래 다리처럼 펼쳐졌다. 11월 서울 햇살이 구름 뚫고 금빛. 깊이 숨쉬며 자유 맛봤다. 괜찮아, 은호가 등에 손, 그 이상, 진심. 핸드폰 메시지 쇄도, 친구, 동료, 멘토링 교수. 하지만 주머니에 넣었다. 이 순간 지연이 서류 가방 들고. 25년 강한 선고. 판사님 메시지 분명. 엄마는 왜 여전히 신경 쓰는지. 그녀 목, 성호 수입 없이 집 팔아야? 다시 시작 내 얼굴 살피며. 걱정. 아니 우솔직. 내 고통을 정의라 부른 사람 걱정 끝났어. 기자 마이크 들이대나 손 저었다. 복수나 홍보 아냐. 삶 되찾기. 수진과 태민이 은호 차 옆에서 기다렸다. 보라 글리터 전사 배너. 우스꽝스럽고 완벽. 승리 점심 의태민 제안. 반항적 김치찌개 아는데? 가장 반항적인 웃으며 눈물. 서울 최고 오차 타며 주차장 어머니 봤다. 성호 벤츠 옆 열쇠 들고 길 잃은 듯 창 너머 눈 마주침. 후회나 사과 없음. 어머니 사랑자리 빈 차가움. 먼저 시선 돌렸다. 14년 전 선택. 오늘 내 선택. 식당 따뜻하고 시끌. 부스에 끼어 몇 달 만에 진짜 웃음. 갈비 보호하는 조심 웃음 아냐. 깊고 치유적. 이제 뭐해. 수진이 시럽 듬뿍. 사라의 간단. 일 복귀, 생존자 돕기. 항소 청문회 증언. 치료 계속. 어린 소녀가 엄마와 밤찌개 먹던 삶. 엄마는 태민 부드럽게. 더 이상 존재 안 해. 사랑하던 어머니는 성호 들어올 때 죽었어. 법정 여자는 DNA 공유하는 낯선이 은호가 테이블 아래 손 쥐었다. 가까워졌지만 천천히. 트라우마 없는 나를 배워야? 그는 이해. 그날 저녁 안전한 아파트 홀로. 작업 잠금쇠와 그림자 없음. 숨긴 사진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7살 낙 해변 모래성. 행복하고 완전. 그 가족 사라졌지만 어둠 전 사랑은 진짜. 사슬 안 되게 그 기억 존중. 선반에 올렸다. 은호, 수진, 태민, 지연 사진 옆 피가족 실패할 때 선택 가족. 핸드폰 울림. 모르는 번호. 거의 안 받았지만 지역 코드 알아봤다. 강남. 지은아 어머니 목소리. 전에 없이 자금. 집이 너무 비어. 내 문제 아냐? 알아. 이제 봐이 그 없이 내가 된 걸 내게 한 걸 기다렸지만 사과 없음. 그조차 못 줌. 안녕. 민경씨 일부러 이름. 다시 연락 마. 지은아 기다려 끊고 차단. 통신사 불러 번호 바꿈. 마지막 끊음. 3주 후 센터 복귀. 상사 자리 지키고 동료 지지 환영. 첫 클라이언트 20살 초반 여자. 익숙한 눈 그림자.
어떻게 떠나? 다들 쉽대. 그냥 가 이해 안 해? 이해해 내가 말했다. 희미한 흉터 보이며. 쉬운 거 아냐. 가장 힘든 일, 하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강해. 혼자 안 해도 돼. 안전계획 세우며 순한 생각. 깨지는 법, 계속되는 법, 선택 경로. 서울해지며 보라 금빛 하늘. 사무실 창가 서서 도시 불빛 깨어나는 걸 봤다. 저기 어딘가 나 같은 이들. 안전해야 할 집에 갇혀 사랑해야 할 이들과 모두 구할 수 없음. 내 어머니조차. 하지만 자신 구함. 그리고 했다. 어둠에 웅크린 소녀 사라짐. 바닥 피 흘리던 여자 일어남. 김지은, 생존자, 전사, 이름, 이야기, 삶 되찾음. 깨짐 끝, 치유 시작. 25년 만에 진정 완전, 두려움 없이 자유. 주머니 핸드폰 은호 문자. 7시 저녁. 다낭적지게 새 곳 미소 지으며 답 6시로. 삶에 배고파 마침내 영광스럽게.